국민의힘 2차 경선 1대1 토론 상대 확정됐는데 후보 간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가장 많이 지목을 받아서 총 3번의 토론을 하게 된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지목을 받지 못해 본인이 선택한 한 번만 하게 됐습니다. 이 상대를 지목한 이유도 이제 다양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우리 당이 탄핵을 겪고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과정이 한 후보가 당대표 때 벌어진 일이다. 그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싶었다. 나를 세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아무래도 나를 지목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한동훈 후보에게 서로를 지목하자고 얘기했다고 해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자, 후보 간 새머리 경쟁도 이제 치열한데요. 2차 경선은 당원 50%가 반영되는 만큼 지역에서 당원 표심에 영향력이 있는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입니다. 신윤 핵심 윤상현 의원, 친윤 행동대장 이용전 의원은 김문수 후보 캠프, 또 장동혁, 김선교, 박수영, 엄태영 의원 등이 참여 중입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는 유상범 의원이 총괄본부장, 그리고 구작은 이인선, 강대식, 김대식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한지아 등 친한계 의원에 김성원 의원 영입을 했고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이철우 지사와 유정복 시장은 김문수 후보를, 양양자 전 의원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자, 입장 표명이 없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구애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강에 누가 들지, 아니면 뭐 4강에서 50% 득표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요. 자, 먼저 혼석 대변인, 네. 지금 어떻게 봅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한 번밖에 토론을 안 하게 되고 한동훈 후보는 이제 3번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게 토론을 적게 하는 게 뭐 손해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 냉정하게 이제 보는 거죠. 후보들이 누구랑 붙었을 때 국민들이 이제 또 주목을 할 것인가, 누구랑 했을 때 내가 더 이제 그 득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어쨌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재 이제 4강 중에서는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이제 주목받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뭐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목한 이차에 각이 잘 설 것이라고 본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대기하는 자리에서 두 후보가 이제 그 즉석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요. 되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봤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 저렇게 그 화기애애하게 하나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합의를 했다고. 서로 거래를 했네요, 그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어쨌건 한동훈 후보랑 붙는 것이 제일 모양새가 각이 서겠다, 이제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랑 하는 것보다는 그 탄핵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한동훈 후보랑 토론을 하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이었다라고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설명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 그 4인 토론 때도 김문수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봉쇄를 했었습니다. 그때 AI 막 그 물어보면서 AI 잘 모르시죠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어쨌건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목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고, 여기서 이제 토론 못하는 후보들은 또 4인 토론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각이 이제 그 마련 서겠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중도 표심에 가까워 보이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찍었잖아요. 이제 자신하고 이제 계엄이나 탄핵 관련해서 선명한 한번 싸움을 벌여보겠다는 뜻도 있지만, 홍준표 후보를 지목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를 찍은 거는 어떻게 더 위에 있는 후보라고 봐서 그랬을까요? 뭐 지금 찬탄파 반탄파가 붙고 있는데, 찬탄파는 이 반탄파에 국민에 반하는 정서,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러고, 또 반탄파는 당원들의 표심에 반하는 그 부분을 이제 공략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극우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다 국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했는데 본인만 사과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이 부분을 좀 집중 때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다 이런 것들은 뭐 자질구레한 문제고, 이 4명의 찬탄 반탄 국민의힘 후보들은 제가 볼 때는 장기판에 졸만도 못하는 기구한 운명의 후보들이다. 한때는 집권당이었잖아요. 이 집권당의 대선 주자들인데
제가 왜 장기판에 졸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은 예선에 불과하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과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에서 패배한다면 이분들은 결국 버려지는 돌, 사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구한 운명의 후보들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결국 이제 4명이 싸워서 결국 과반 득표를 못하니까 2명이 결국 결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결선에 올라갈 것인가? 제가 볼 땐 찬탄파 1명, 반탄파 1명씩 결선에 진출할 것 같아요. 찬탄파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는 뭐 지지율에서 또 이기기 때문에 또 18명의 의원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으로 보여서 진입할 것 같고 결선에 반탄파에서는 과연 홍준표 후보가 들어가느냐 김문수 후보가 들어가느냐 좀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결선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3가지인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는 극우 후보예요. 한때는 자유통일당 대표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이런 극우 후보를 그래도 아무리 망가져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선에 진출하기는 좀 어렵게 만들 것 같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2번째 흥행입니다. 김문수 대 한덕수 하면은 흥행이 전혀 안 돼요. 사실상 김문수는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니까 홍준표 한덕수 하면 팽팽하거든요. 이 흥행 그리고 3번째로는 외연 확대입니다. 홍준표는 2030의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홍준표 대 한동훈 2 사람이 결선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배정호 부위원장께서 뭐 장기판의 졸 또 버려지는 돌 사석이라고 하면서 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 저희 당 경선에 대해서 너무 혹평을 해주셔서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언론에서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를 향해서 극우 후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저희 정치 평론 토론에서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네 후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가장 토론에 능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예전만큼의 그런 날카로움이 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서 1차 경선 때도 보면 예전과 같은 그런 날카로운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죽이고 어떤 스탠스만 취했다면 아마 이제 양측이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서로를 지목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2차 경선에서는 조금 불꽃이 튀기는 그런 토론이 좀 예상이 되고요.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토론의 어떤 재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차 토론 때도 A조, 그러니까 김문수, 안철수가 있던 그 토론이 실시간 접속자 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점잖고 약하다고 여겨지는 김문수 후보의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AI 전문성이나 이런 걸 좀 내세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1차 토론과 달리 뭐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런 것보다는 후보 개개인별의 어떤 개인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이재명 정권, 홍준표 정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찬탄 반탄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지 이 50% 국민 50% 당원 50% 요 2차 토론에서 효과적인 득표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좀 주목을 끌 수 있는 이목을 끌 수 있는 여러 발언들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득표가 저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은규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을 뽑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예상을 깨고 찬탄반탄이 이제 2명씩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탄핵 관련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저는 이제 4강에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는데 뭐 예상을 깬 전 선전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1차 경선은 여론조사 그래도 뭐 국민의힘과 무당층까지 넣었지만 당원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부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당원에 이제 50%를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말 그대로 당심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다. 이게 하나 저는 유의미한 것 같고요. 우선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뭐 흥행은 되는 듯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좀 부적절한 부분이 많은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8대0 전원일치로 탄핵을 하고 파면을 한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찬반을 논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은 흘러갔고 이미 저 멀리 흘러간 내용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또 한 번 논쟁을 붙는 이야기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권위를 갖고 판단했는데 그 토론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아주 뜨겁게 격돌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좋은 관심보다는 상당히 좀 인상을 찌푸리는 관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그래도 뭐 결선 투표까지 좀 예상을 해보자면 전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좀 선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철수 후보는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한동훈 후보가 받아갈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김문수, 홍준표 대결인데 전 이번에 유심히 본 게 홍준표 캠프에서 구자민 의원하고 이인선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합류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구자민 의원하고 이인선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본인들은 캠프 안 간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또 해명글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김문수라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친윤 의원들 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이 사실 관망하면서 김문수 후보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전 이제부터는 당심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터인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의외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1등 김문수 2등 정도로 해서 결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뒤집기를 하는 뭐 이런 방식의 경선이 될 가능성도 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심이 작용했으면 나경원이 돼야 하는데 떨어졌으니 윤통은 더 이상 나서지 말고 침묵해야 도와주는 일이죠.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안철수 어쩌냐? 토론도 한 번밖에 못하고 현역 의원도 합류한 사람 없는 건가?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현역 의원 지지 하나 없이 4강에 들었으니 안철수 후보 그래도 대단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둘이 4강 가면 내란당 된다. 이런 내란당이란 표현을 해주셨어요. 국힘 당원들이 이준석도 뽑았었다. 이번에도 찬탄반탄 2대2로 전략적 투표를 한 거라고 본다. 홍준표가 갑자기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돌변한 것도 2강 올라가기 위한 전략 같다. 자, 홍준표, 한동훈 키높이 구두로 맹공하더니 갑자기 손잡고 토론한다고 하니까 웃기더라.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민주당 경선 토론은 간담회 수준인데 그래도 국민의힘 여기 토론은 흥미진진하기라도 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호인석 대변인. 네네. 아니 지금 신인규 대표하고 우리 배종호 부위원장이 지금 1등으로 올라갈 후보가 좀 엇갈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만큼 좀 흥미진진한 건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인 분석, 이제 흐름을 제가 관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탄핵 찬탄 반탄 문제가 이게 최대 쟁점이 되지는 않을 거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게 이제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저희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길 사람 뽑아야지 이제 그 언제까지 그 얘기 하냐. 이재명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 그 이번 1차 경선에서도 그 흐름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도 안철수 후보가 그 탄핵 그 계엄에 대해서 다 같이 사과하자라는 제안했는데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사설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1차 토론 때도요 이 탄핵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잠깐 나왔습니다. 80-90%는 다른 이제 정책 이런 거였는데 기사에 이제 그 부분이 쓰니까 이제 마치 뭐 그 부분이 논쟁이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겠죠. 뭐 안 하고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이제 그 최대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당심이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77만 명인데 저희 당원 이번에 투표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이제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누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얘기한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이분들 다 나름대로 선택 이미 판단을 갖고 있고 이번 대선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이 기준으로 이제 저는 보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것이 이번 그 2차 경선, 3차 경선에서도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이 4명의 후보가 탄핵 소추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4명 모두 반대예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나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존경하는 배종호 선배의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2002년에 그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한테 크게 뒤지면서 뭐 2등, 3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단일화하고 그래서 이제 예상을 깨고 후보가 됐고 마지막 본선까지 결국은 거머쥐었는데, 그럼 그때 2002년에 노무현도 뭐 바둑판에 뭐 사석이었나 장기판에 조리였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지금 민주당 경선은 정말 노잼, 죄송하지만 무관심, 아무도 하는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추대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97년 대선 때 그 거목도 78% 득표했는데 90%가 넘게 득표한다는 게 이게 민주주의 정당이 맞습니까? 저는 그런데보다는 지금 1차 토론에 저희 그 유튜브 조회수가 2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모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이 이제 민주당 경선으로 갔는데 그건 오늘 우리 다루는 주제는 아니고 이 부분 좀 반론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탄핵의 강은 이미 건넜다. 그래서 아마 이 양자 토론에서도 이게 별로 부각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건데, 신은기 대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짧게. 예. 근데 저는 탄핵을 이슈로 꺼낼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계엄을 막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지난 토론회에서 입장을 보인 것은 만약에 당신이 당 대표였으면 어떻게 했겠냐라는 한동훈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뭐 대구시장이었고 뭐 회피하는 듯한 이런 도망가는 듯한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김문수 후보도 저는 이 탄핵에 대해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얘기 나올 것이고 안철수 후보도 아주 강하게 저는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호 대변인님의 예상과는 좀 달리 전 탄핵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배 부장님. 네, 저도 탄핵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찬탄파 반탄파가 붙으니까.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제가 볼 때는 격돌할 것 같고요. 일단 좀 팩트를 말씀드리면 노무현 당시 대권 후보는 단일화가 불발됐죠.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가 불발돼서 그 역풍을 통해서 오히려 당선되는 그런 거니까 경우가 전혀 다르고.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다른 얘기죠. 아니 단일화가 불발됐잖아요. 아니 단일화에서 노무현 후보만 나왔죠. 마지막에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했을 뿐이죠.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가 불발됐잖아요. 불발된 게 아니죠. 자 잠깐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선 레이스도 전혀 다른 게 민주당은 정몽준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사실상 전제에 두고 경선 레이스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전제로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97년도에 77%로 후보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77% 나오면은 아름다운 것이고 90% 나오면은 이게 뭐 악마가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그런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한마디로 정권 교체의 적임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을 이용한 죽이기의 피해자다라는 것 두 번째. 그리고 그 검찰의 죽이기 탄압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심판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 지금 이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저 짧게 반론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높은 지지 받으시는 것은 뭐 그것은 당원들의 자유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공정했느냐? 당원 당규까지 1인 1위에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2번이나 역사상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해왔었던 국민들 다 참여하는 경선이 그나마 민주당의 전통이었는데 이번에 당원들, 게다가 당원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 규칙까지 억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여론조사 업체, 지난 총선 때 비명 학살하는데 동원됐었던 그 업체 간판만 바꿨는데 그 업체를 또 참여시켰죠. TV 토론 2번밖에 하지 않았죠.